첫 번째 문장. 시설 수용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시설 수용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종 사회내 처우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지문 1, 2, 3, 4번 개방처우, 전자감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중에 개방처우는 시설의 수용함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개방처우 하면 사회적 처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수용함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사회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외부 통근 작업이라든지 귀휴라든지 또는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처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설의 수용됨을 전제로 하니까 1번 지문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개방처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감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다 같이 사회 내 처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산부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자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전자감시가 좀 관련이 있고요.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사회에서 일정한 봉사활동, 일정한 어떤 근로활동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봉사고, 또 일정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강명령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전자감시가 둘째 문장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 이전이나 형집행 이후 등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판결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전자감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등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판결 이전이나 이후 두루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자감시와 관련이 있고요. 밑에 3번, 4번에 있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죠. 우리 형법 규정에 따르면 보호관찰 실시할 때는 그러니까 선고유예할 때는 보호관찰이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어디서 나오죠?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때 필요하다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법원입니다. 바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이전과는 또 관련이 없죠. 따라서 세 번째 문장은 3번, 4번과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전자감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우리 형집행법에서 일시수용이라는 제도가 있죠. 석방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소장한테 나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좀 며칠 있다 나가겠다. 그래서 일시수용할 수 있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시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집행법에 있었죠. 바로 여기 보호소년처우법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또 소년원에서 퇴원,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호소년이 친권자와 면회할 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소년을 지켜볼 수 있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친권자가 아니고요. 변호인이나 보조인이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호소년이 면회한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참여해가지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 변호인이나 보조인, 지금 이제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소년 보호 사건이죠. 소년 보호 사건에서 법적인 원조, 법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보호소년이 면회한다면 마치 형집행법에서 변호인하고 미결 수용자 접견할 때는 참석해서는 안 되게 돼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보호소년 처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변호인 또는 보조인. 그래서 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칙 규정에 따라서 참석하여 지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도 보조인이 될 수는 있겠죠. 보조인이 된다면 보조인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명칭이 나와야만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친권자와 면회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여성인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 영상정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상시 카메라로 관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쓸 수 없고 자살 등의 우려가, 자살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해야 된다. 거기에 교도소로 말하면 여성교도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남성교도관이 상시 관찰하는 걸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한다. 이것도 형집행법 규정과 유사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과 전화통화 허가할 수 있고,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가족 전화통화 등 허가제도 있고, 그다음에 외출 제도도 마련되어 있죠. 외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도 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외출할 수 있고, 외출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외출 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죠. 위독, 사망, 회갑, 홀례,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그 보호소년의 병역이라든지 학업이나 질병 등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기타 교정교육상 필요한 경우, 바로 이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권으로 교정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위독 사망 회갑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의 위독 사망 회갑. 홀례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홀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8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 명령 집행의 전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보호관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런 각종 기관 단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었죠.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재량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 명령할 때 그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는 주거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는 제도가 있죠. 준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 준수사항 사항이라고 한다면, 머리글자로 하면 상, 선, 보, 이가 되겠죠. 상주하여 생업에 종사할 것, 선행을 하며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응대할 것, 그 다음에 이게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 신고할 것, 요건데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을 실시할 때는 일반 준수사항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요거 상주하여 생업에 종사할 것과 선행하며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은 빠져 있고요. 요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과 이전 시 신고할 것, 요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문화한 거니까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죠.